안녕하세요. 시공여행자입니다. 오늘은 19편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건문을 더 공부하고 새로운 타임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간 함수를 배우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초시계나 타이머 등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습 한 걸음 더입니다. 무한반복문 while문의 1이 true로 바뀌었습니다. 반복문은 참일 때만 실행을 합니다. true는 참이라는 뜻이고 컴퓨터에서 참은 true 또는 1을 사용합니다. 거짓은 false, 0을 사용합니다. 여기 while문이 참이니까 역시 1일 때와 똑같이 무한반복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조건문의 기본 구조죠. 1일 때 더하고 2일 때 빼고 0일 때 반복문을 종료하고 기타의 경우는 continue라는 명령으로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입력문이 빠져 있습니다. 입력문이 여기 없으면 무한반복은 쉬지 않고 반복을 해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입력문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입력문일까요? ch가 문자 변수니까 당연히 여기 int가 아니고 위에 있는 그냥 인풋이 맞는 입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은행놀이 숙제 확인입니다. 여기 입금하는 부분에 n을 입력받고 나서 즉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n이 큰 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n이 s보다 크면 잔고를 알려주면서 잔고가 부족하다고 알려주고 continue를 통해서 다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보내줍니다.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니까 버전을 0.2로 수정했습니다. 잘 맞추셨겠죠? 그러면 오늘 공부로 들어갑니다. 타임 함수를 처음 배웁니다. 시간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이기에 import로 수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여기 input를 했죠? 수입한 타임의 타임 함수는 현재 시간을 초로 저장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과거라는 뜻을 가진 past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지만 저장 즉시 바로 시간이 흐르니까 과거라는 이름을 써봤습니다. 이 점점점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현재 시간, 타임 함수에 들어있는 현재 시간의 초를 다시 future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변수들의 이름이 꼭 past, future 이런 것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tart나 end도 가능하고 A와 B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두 변수의 차를 구해서 출력을 하면 여기 경과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에 모두 들어있는 초시계의 원리죠. 스마트폰에는 초시계뿐 아니라 이런 타이머도 들어있습니다. 자, 타이머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우리가 설정 시간을 초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초로 입력을 했다면 n에 30이 저장되겠죠. for 반복문에서 i는 30번 반복을 하면서 카운터를 감소시킵니다. 여기 print i로 출력을 하니까 30, 29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여기서 타임에서 수입해온 sleep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이 sleep이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시간만큼 잠을 잡니다. 물론 단위는 초단위입니다. 여기서 sleep이라는 말은 time sleep의 sleep은 아닙니다. time sleep, SLIP로
잠잔다는 뜻이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미래로 시간을 앞질러 가거나 과거로 떨어지는 것. 그런 현상을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슬립. 1초간 잠을 자는 거겠죠. 자, n이 0까지 가면 타이머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타이머가 종료되면 울리듯이 여기는 종료되는 순간입니다. 타임 함수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타임이나 슬립 함수는 모두 float, 실수값을 처리합니다. 즉 소수점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슬립 함수는 시간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즉 시계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계는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컴퓨터 시스템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운영체제, 즉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운영체제가 잠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전에서 시간을 직접 다뤄보도록 합니다. 임포트 타임으로 타임을 수입했으니까 타임에서 수입한 타임 함수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계속해서 시간을 초 상태로 누적해서 가는데 소수점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임시로 어떤 곳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pas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출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죠. 이 숫자는 15억이 넘는 아주 큰 숫자인데 1970년 1월 1일을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GMT라는 시간이 있죠.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 시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초씩 누적을 해서 현재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소수점까지 있으니까 정밀하게 시간이 가고 있죠. 50년 동안 약 15억 7천초 정도를 누적한 셈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을 재는 기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여기 입력문을 넣어서 잠시 시간을 멈춘 후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풋 함수로 시간을 재는데 이 안에다가 시간 재기 이렇게 해주고 다시 시간을 재는데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패스트가 아니니까 future로 고칠까요? future로 고치고 future를 출력하는데 지금 시간을 잰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를 해서 future에서 past를 빼면 되겠죠. 미래에서 과거를 빼는 셈인데 어쨌든 시작과 끝 시간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왕이면 초로 써주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 이 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float입니다. 소수점까지 나오니까 소수점은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int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줘가지고 소수점 밑에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동안도 시계가 갔습니다. 여기 조금 더 갔을 겁니다. 아까보다. 시간 재기 한 몇 초쯤 지났을까요? 엔터를 쳐주면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재줍니다. 여기 이 타임 함수에서 나온 두 값이 있는데 이 두 값의 차를 구해서 우리가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그 시간을 재고 싶을 때는 먼저 타임 함수로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끝난 부분에서 다시 저장을 해서 그 차를 구하면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이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잠을 재워서 놔두고 입력을 받겠습니다. 입력은
타이머 설정 몇 초로 입력을 받아서 정수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n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세야 되니까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for I in range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거꾸로 19, 87 이런 식으로 세 나가야 돼야 되니까 n부터 시작을 합니다. n부터 시작을 하고 끝을 몇으로 해야 될까요? 0일까요? 1일까요? 일단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타이머를 출력하면 되겠죠. 프린트 타이머 I 출력이 잘 될까요? 실행해보죠. 10초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죠. 자, 지나가는 이유는 컴퓨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을 재지 않죠. 무조건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에서 우리가 타임 함수를 하나 호출해서 타임의 슬립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쉬게 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10초 10, 9, 8, 7, 6 이렇게 1초씩 실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0까지 했기 때문에 0초는 안 나오고 1에서 끝난 겁니다. 자, 시간을 재는 방법과 타이머를 설정하고 종료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 실행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간 여행 0.2 버전을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먼저 인풋으로 현재 연도를 입력합니다. 2020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거로 가는 것은 타이머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번을 치면 몇 년 전으로 가냐고 물어보죠. 10초 기억나시죠? 타이머 10초. 10초 똑같습니다. 10년 전, 10년, 9년, 8년, 7년. 자, 이렇게 줄어들어서 2010년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한반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직접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코딩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예고해 드립니다. 조건문 8번째 시간, 시간여행을 완성합니다.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